사이다 무비튼. 회사로 출근하던 중에 도로에서 다중 충돌 사고를 당하고 전치 3주라는 중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다쳐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연락하자 상사가 그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냐며 그동안 너무 과로했으니 이 기회에 푹 쉰다고 생각하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하셨다. 상사의 말은 아픈 와중에도 위로가 됐지만 푹 쉴 수만은 없는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입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한테 갈아입을 속옷 등을 부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낮 시간대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내가 가볍게 그 얘기를 했더니 웃긴다 당신. 그럼 나더러 시간대별로 일정 부과라는 거야? 뭐야? 당신 내 스토커야? 헉, 소름. 라고 강한 질타가 돌아왔다. 아내의 입에서 스토커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진짜 충격이었는데 특정 시간대가 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 아내가 아무리 투덜대고 심한 말을 해도 깨갱하고 부탁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내와 또 연락이 안 됐다. 이번에는 낮 시간대뿐 아니라 꼬박 3일 낮밤 동안 연락 두절이었다. 처음에는 뭐하고 있길래 3일씩이나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간호사에게 하루만이라도 외출할 수 없는지 허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때 마침 똑똑하며 누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자 회사 부하들이 문병을 왔다며 반갑게 병실로 들어왔다. 물론 걱정돼서 와준 건 고마웠지만 온 정신이 아내 걱정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 그러니 일찍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자 부하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그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뗐다. 그 다음 순간 엄청난 현타가 왔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던 첫날, 다른 부하와 아내가 단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 걸 목격했다는 거였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잘못 본 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전 내 얘기를 듣고 나니 잘못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내와 동생했던 부하의 이름은 왕진상. 부하들 중 가장 말을 안 듣는 문제아였다. 왕진상은 내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집들이를 했을 때 한 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다. 아내와는 그때 처음 만난 거였을 텐데 그 정도 인연으로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을까? 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목격된 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도 사실이었다. 부하들은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한 말을 해서 걱정만 늘어난 거 아니냐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그런 정보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부하들이 돌아간 후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 몇 번인가 다시 걸었고 드디어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왕진상과 둘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과연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 반 분노 반. 아내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인정했다. 맞아. 당신보다 진상씨가 몇 배는 더 매력 있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이혼하자.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난 진심이야. 별 볼 일 없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왕진상 씨하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걷고 싶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부하에게 아내를 뺏겼다는 수치심으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왕진상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자 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왕진상은 말투가 정상이 아닌 듯 하더니 황당한 소리를 냈다. 과장님, 사모님이 죽었어요. 뭐?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 못해?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고 아내는 피투성이가 됐는데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긴 했으나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야? 스카토 병원이요. 왕진상이 말한 스카토 병원은 내가 입원하고 있는 곳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아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줬다. 왕진상이 아내가 죽었다고 하길래 용안실로 안내되는 거 아닌가? 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는데 다행히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다. 단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어. 그때 왕진상도 병원으로 달려왔고 자기가 착각했었다는 걸 알고 난 후 완전히 멘탈이 나간 모습이었다. 며칠 후 아내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증이 남았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하기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가 하반신 마비에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별 실감이 나질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전 마지막 통화에서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면 아내의 상태를 동정하거나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이라니 이런 생각은 1도 없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인 장모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디냐며 좋아하셨지만 내가 사고가 난 경위를 설명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자 장모는 주저앉으며 통곡했고 장인은 나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다. 내 딸 대신 사과함세 라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사과를 하시는데 그 순간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장인 장모가 설명했다. 나는 병실 밖에 있었지만 아내의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걸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 아니야. 절망하는 한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가엾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하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몇 주 후에 퇴원했다. 퇴원 축하 인사를 받으며 출근했는데 왕진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니 해고당했다고 했다. 왕진상에게도 이미 약혼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불륜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였다. 이번 사고가 약혼자와 그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그 결과 파혼. 약혼자는 자그마치 거래처 사장 따님이었고 게다가 우리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장은 대경로했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사원들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다들 말했다. 그건 그럴만도. 거래는 중지되고 체면까지 완전히 구겨졌으니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왕진상은 약혼자에게 위자료, 나한테 위자료, 회사한테도 고소를 당한 처지가 되다 보니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다. 설사 그 두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손뼉치고 좋아할 정도로 나 자신이 망가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왕진상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다면 어땠을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해고됐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내와 왕진상은 스스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전 아내가 될 한진자의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들어가자 한진자는 역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오직 당신만 바라볼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당신만 있음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딴소리를 하길래 미안한데 혼자서 이겨내길 바래. 당신이 원하던 이혼 서류야. 라고 하고 한진자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한진자는 이건 아니지. 나 이제 걷지도 못해. 그런데 날 버리겠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냐? 당신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사인하고 어머님한테라도 부탁해서 서류 처리해줬으면 해. 내 할 말만 하고 병실에서 나오자 한진자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장모로부터 짧은 문장에 이혼 서류는 접수됐습니다 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전 장모님은 하반신 마비가 된 한진자가 매일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모든 화풀이를 부모님에게 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잘못이지만 부모된 도리로 돌봐왔으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집에서 내보내고 스스로 책임지게 할 거라고 하셨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한진자가 혼자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게 뻔했다. 사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